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맹명관입니다.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 아들의 성인식 날 직접 시계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는데 좀 네네. 특별한 시계였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든 시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시침은 크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초침은 가늘고 그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현답을 해주셨는데 네. 초침을 반드시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네네. 초를 잃는 것은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초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과 분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역시 현명한 아버지네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우리는 큰 꿈만 이루려고 하지 작은 걸 등한시하는 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꿈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습관이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학교 때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좀 하셨어요? 네,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때요? 그 활동이 좀 많이 있었나요? 그런 모임 저희는 같은 뭐 게? 사회가 좀 복잡해서 그냥 아름아름하는 쪽으로 많이 했고요. 그때는 좀 운동을 하던 네,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아리는 이제 누가 더 예쁜 여학생이 많은가 뭐 이런 것도 경쟁이 붙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비슷하면 친구들 소개로 모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학기 초에 왜 학내에 이렇게 동아리 홍보하는 그런 네, 사람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네.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예, 예. 요즘에는 진짜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꼭 학내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엄청나게 모임 활동이 많더라고요. 예, 예. 네. 특히 고령화되면 이제 나이 든 분들이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네. 맞아요. 예, 온라인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요. 네. 또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 또 많이 모이기도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롭게 삶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문화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이 이런 모임들을 연결해주는 분입니다. 유명한 그 테드를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의자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인데요. 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온오프 믹스의 양준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래서 불합리함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물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정에 위협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의 과감한 도전,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협력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적 변화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로만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함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물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안정에 위협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위협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안심하고 또 조롱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동과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사회는 이렇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꾸었던 꿈은 세 가지인데요. 공학 박사가 돼서 기술을 통해서 제가 키운 후배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목사가 돼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해지지 않을까. 성악가가 돼서 내가 하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기업가가 되었다니 두 가지 각성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사업이 도산이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혼자서 일어서야 되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배움은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자본과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원리를 알았고 부모님이 부도가 난 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길래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전문 지식을 갖고 그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경력을 쌓은 후에 그 전문 지식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각성의 계기였고요. 두 번째 각성의 계기는 사회에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두발 제한 반대 운동, 왜 도대체 우리의 머리를 제한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만 18세 선거권 운동. 여러분들 보시면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없죠. 그건 학생들을 위한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만 18세 선거권 운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의 과감한 도전,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그와 동조하고 협력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적 변화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온오프믹스. 온오프믹스의 시작도 비슷했습니다. 온오프믹스는 사회적 변화를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날의 수많은 기술들과 오늘날의 수많은 지식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무, 현재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식 전달의 방법이 변형된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다시 전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내가 지인이다,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비로소 지인이 되고 하나의 관계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과정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의 행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는 공연을 여는 사람들과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공연만 지원을 하고 있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고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과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충분히 불편할 텐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뭐지? 아, 행사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힘들구나. 장소를 대관하는 게 힘들구나. 기념품을 사는 게 힘들구나. 사람들을 모으는 게 힘들구나. 아,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지? 내가 만약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행사를 만드는 사람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조금만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활용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연결되게 해주자 라는 질문을 가진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온오프믹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온오프믹스는 그동안 많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테드가 처음 시작될 때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테드가 알려지게 되었고요. 청춘 콘서트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행사가 한국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한국형 테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했죠. 개척자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왜 멀고도 험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 시장이다. 안 되는 시장이다. 야, 차라리 잘 되는 거 하지 왜 그런 없는 시장에서 네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냐. 너 참 바보 같다. 이런 조롱들을 합니다. 글쎄요.
수많은 선각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바보 같은 일이었다고 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 동료들이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균형을 잡는 일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날에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5년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를 5년 후인 지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미디어나 사회는 없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갖는 무언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관념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피해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대표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대표가 하는 일은 내가 생각한 것을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마치 내 손발이 된 것처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몫인데, 다행히도 저는 부족한 경영자였지만 저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 구성원들, 그다음에 저희한테 투자해줬던 수많은 파트너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고 수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에 끓는 점은 백도씨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다를 한번 끓여봐라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놨듯이 제가 이미 바다를 끓일 수 없다라는 유도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의 테마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 갇혀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상당히 도전의식이 많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암을 분출시켜서 끓이겠다. 돋보기를 지구만한 걸 가져가서 우주에서 끓여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생님도 아닌데 나는 그저 한 명의 사람일 뿐인데 내가 던지는 질문에 왜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자신의 특별한 생각을 던지기만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저는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그릇에 놓고 끓이면 바닷물을 끓인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끓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바다의 일부를 끓인 것이 왜 바다를 끓인 것이 될 수 없나요?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노프믹스가 한 일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질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오노프믹스는 이 질문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필요하느냐를 갖고 고민을 했고, 그 그릇을 제공한 것이 오노프믹스가 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노프믹스를 만들어 놨더니 어느 날 방송인 오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이 특별한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떤가 하고 봤더니 행사와 강연을 미리 돈을 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강연을 보고 이 강연의 비용을 책정해서 강연료를 내는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다 쓰시게요? 소아암 환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 소아암 환자들이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발이 필요하다. 이 가발을 사주고 싶다. 이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기업이 장소를 대여해 줬고 저희 같은 부족한 스타트업이 홍보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참여를 하더니 모 대기업의 임원분께서는 행사에 참여하시고 나서는 내가 3명분의 가발 비용을 대겠다 하시면서 1,000만 원을 투척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한 벤처기업은 우리 창립기념일을 이 행사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창립기념일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이 행사의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모금된 돈이 또 2-3천만 원, 그것을 통해서 또 가발이 구매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라이프 콘서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라이프 콘서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년들에게 자살할 바에야 차라리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제가 가졌던 이 이야기, 제가 던졌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꼭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협력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라는 얘기는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까 소셜미디어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도 필요하고 하여튼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개념이 제일 맞나요? 사실 파트너라는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가에 네. 대한 부분인데 네네. 저희는 고맙게도 저희 고객분들도 저희 파트너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3년 7월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네네. 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그 중에 1억 정도가 저희 회원분들이 투자해 주신 돈이고 회원들이 네. 그 다음에 1억 정도는 또 업계 선배님들이 투자를 해주셨고요. 이걸 본 이제 투자 회사에서 와, 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하면서 또 이제 투자를 해주셨는데 크라우드 펀딩과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투자받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뛰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사실은 지금 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게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각에서 봤을 땐 수익 모델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많은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자체로 가서 그 이후에 뭐 영화도 크라우드 펀딩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히 맞춘 그런 예측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저도 음. 궁금한데 어떻게 아까 없는 시장에서 네. 어떻게 갈 것이냐 조롱을 많이 그렇죠. 했다 했잖아요. 네. 주변에서. 그럼 성장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에서 보신 거예요? 성장 가능성을? 사실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고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했고 네.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오늘날의 페이스북이 되었거든요. 네.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플랫폼은 일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내는 노하우는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자들과 같이 이제 외주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면서 이제 또 절반의 인원은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시간을 썼고요. 이 플랫폼이 완성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연에서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객체 중에 사실 저희를 접하는 분들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돈 내는 게 없는데 네. 쟤네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실제로 하시는데 올프믹스에 올릴 때는 무료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행사를 만드시는 분들과 행사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을 이제 제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이가 연령이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 번의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아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2001년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 처음 창업을 했죠. 그러면 이게 취업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아까 그 세 가지 공식을 발견하는 게 제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보다는 예. 내가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전문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해서 이 전문 지식과 경력을 누구보다 더 많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것이 네. 이제 창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이 부분이 바로 그 관점의 변화에 그렇죠. 관한 아까 부분 말씀. 같은데 네, 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사회 변화도 같이 연결이 된다. 네.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 파트너를 찾습니다가 오늘 강연의 주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사회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어쨌든 이 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 보통 사회적 변화라 하는 것은 기성세대나 혹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세대들은 원치 않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젊은 층들은 사회적 변화를 원하죠. 하지만 그 사회적 변화를 이끌 힘이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은 좀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간극이 꽤 큰데 이런 사회적 변화를 어디에서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기득권들이나 어른들이 사회적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생산 인구는 젊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생산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파트너를 얻겠다라고 오늘 강의를 나선 이유도 이런 관점을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듣고 저런 녀석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난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못해? 예. 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 기성세대들도 그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변화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성세대들 그리고 기득권들이 결국에는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젊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젊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적은 가치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훗날 막 1000배 가까이 네.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도 하고 내 주머니도 엄청 네. 즐거워지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사실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 파트너에게 꼭 이런 파트너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무리를 좀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그 장화성 교수님께서 쓰셨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모두가 이제 욕을 했죠. 그다음에 100년 전에 여성의 투표권을 얘기했을 때 감옥에 넣으려고 했죠. 그다음에 50년 전에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식민지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 같고 테러리스트라고 국제에서는 규정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회적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조롱받고 핍박받고 욕을 먹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변화로 인해서 사회는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별로 괜찮지 않아 보여도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여도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 더 더해주고 아직 어리숙하니까 내가 하나 더 가르쳐주면서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여러 선배님들, 네. 여러 조력자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좋은 강연 또 도전받는 얘기였죠. 예, 이런 이야기 해주신 우리 양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그 시기를 잘 이겨내야만이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지금 비록 미생일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낸다면 분명히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